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도 내동매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매수한 근거는 있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매수했죠. 하지만 매매할 생각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빨려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종목이었는데 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양봉이 나오면 혹시 전고점 돌파하고 급등하는 게 아니냐며 따라붙게 됩니다. 불나방 심리죠. DB하이텍은 평소보다 큰 금액으로 진입했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일단 지른 것이죠. 내동매매의 특징은 큰 금액으로 매수부터 하고 본다는 겁니다. 물론 호가창을 보고 제대로 진입한 건 그나마 잘했습니다. 모든 매매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완벽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죠. 호가창을 보고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았으나 종목 선정에 미스가 있었고 진입 금액도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확실한 자리도 아닌데 크게 진입한 게 패착입니다. DB하이텍은 매도하고 추가 상승했습니다. 매도 판단은 틀렸습니다. 왜 추가 상승했을까? DB하이텍의 호가창은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불안한 호가창에 비해 많이 터졌습니다. 7만원에 10만 주면 70억 원이 터진 것이죠. 앞서 1차 상승 파동 때 1분에 10만 주 이상 터진 구간이 보이죠. 거래대금은 상당히 들어온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은 불안해 보여도 주가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9시 20분 SFA 반도체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걸 보자 흥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매수부터 하고 봅니다. 이제 들어올려서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야 합니다. 급한 나머지 위로 올려서 체결시켜 버리죠. 그런데 내가 타자마자 주가는 안 가죠. 손절합니다. 그렇게 몇 분 지나니까 갑자기 대량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또 놀래서 곧장 매수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래 호가에 걸어놓았다가 급하니까 위로 올려서 체결시켜 버리죠. 내가 타니까 돌파한 것도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손절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매매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한 번 매매해서 손실을 본 종목이라면 두 번째 매매해도 손실입니다. 의미 없는 매매를 반복하면서 손실을 누적시켜 나가는 뇌동매매입니다. 빠르게 계좌를 녹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매 횟수만 본다면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계좌의 예탁 자산은 빠르게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제자리에서 한번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니까요. 여기서 끝나면 양반입니다. 가위바위보가 3세판이듯 주식도 3세판입니다. 양봉이 뜨는 걸 보고 또 낚여서 매수합니다. 바로 물려버리죠. 이번엔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죠. 차라리 처음 매수하고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수익인데 손절하고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손절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SFA 반도체에서 삽질을 했습니다. 3번 매매했는데 제자리에서 2번 사고 팔고 마지막엔 고점에서 사고 물려서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매도는 잘했네요. 주가는 더 하락했으니까요. 내동매매란 내가 매매할 생각이 없는 종목을 나도 모르게 매수하면서 심적 고통을 받는 매매를 말합니다. 매수하기 전에는 내동매매인지 모릅니다. 매수하고 물리면 그때서야 내동매매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매수하기 전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매수하고 손실이 나면 그때 생각을 합니다. 왜 손실이 났을까? 이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손실이 났겠죠?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매수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근데 진짜 왜 이 종목을 매수했을까? 나도 왜 매수했는지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내동매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매수한지도 모르는데 매수한 상태, 그리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를 내동매매라고 일컫습니다. 방금 본 내동매매는 차트의 맨 앞에 매매입니다. BS 마크를 보면 뒤이어 폭풍 내동매매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시부터 4번이나 폭풍 내동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난리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따라붙고 강한 매도세가 나오니까 손절하고 반복하는 중입니다. SFA 반도체,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모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저는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나방 매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원칙 없이 그냥 급등하니까 따라붙고 급락하니까 손절하고 반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나 뜰 만큼 초강세였지만 반도체 관련주에서 내동매매를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죠. 제주반도체 주가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고점에서 자꾸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죠. 점심시간에도 제주반도체 매매를 시도했는데 폭포수를 맞았습니다. 매도 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엄청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위로 쏘고 그러는데 매수하고 나서 버티기도 쉽지 않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게임주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그나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매매할 게 제주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찜찜하면 그냥 매매를 쉬는 게 정답입니다. 하락할 때는 시장가로 던져야 합니다. 매수세가 실종되기 때문에 위에 걸면 절대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폭락하는데 한도 호가 이득 본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냅다 던져야 합니다. 다시 봐도 시원한 폭포수입니다. 제주반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은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매매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매매하고 손실이 나면 나와 맞지 않는 종목이구나, 어려운 종목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여러 번 매매하면서 손실을 누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이 나올 때 베팅해서 수익을 보면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HTS를 끄고 오늘 하루 푹 쉬면 됩니다. 쉬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면 절대로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매매할 때마다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이길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까지 본다? 그러면 계좌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차트를 가만히 보면 수익을 낸 구간도 한 번 있습니다. 수많은 내동매매 중에 정말 한 번이라는 게 극악의 확률로 수익을 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잃기만 하나요? 한 번은 벌게 해줘야 공평하죠. 그나마 시장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횡보 후 가짜 돌파한 뒤 다시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재차 반등하려고 하죠. 이때 매수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VI 전에 일부 매도하고요. VI 풀리고 7,000원 호가창 위에 매도 물량이 없어서 매도할 준비를 합니다. 이건 꿀팁인데 상승하는 종목의 고점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7,000원에 큰 매도 물량이 있고 그 위에 매도 물량이 없다면 고점 신호입니다. 그 위로 매도 호가가 없는 건 시세의 마지막입니다. 7,000원 돌파하고 다시 복귀할 때 전량 매도해야 합니다. 호가창을 보지 않더라도 일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7,000원이 일봉상황 저항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2021년 1월에도 제주반도체는 일봉상황 저항을 4번이나 맞았습니다. 계속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지만 매번 저항 맞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윗꼬리 음봉이 출현했죠. 그러니까 다음 날에는 개파락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저항을 4번이나 맞으니까 주가가 밀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밑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7,000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데 역시 2번이나 밀려버리면서 결국 7,000원 주가를 유지해주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 돌파했으나 몇 번 지지해주다가 다시 내려오고 저항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월과 5월 차트를 보면 7,000원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번갈아 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주반도체는 7,000원이 지지와 저항이므로 중요한 가격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주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미리 종목에 대해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미리 중요한 가격대를 뽑아놓고 있으면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면밀히 호가창을 관찰하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은 내동매매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내동매매 하고 나서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